일단 그러면 시작하시죠. 네. 아까 책 다 가져오셨죠? 책 소개를 해드리면 되게 얇아요. 전국에서 제가 제일 얇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페이지가 한 150페이지 되는데 거의 한 400페이지 넘거든요. 그걸 이제 줄이고 한 건데 실적으로 여기서 더 줄여도 돼요, 솔직히.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해요. 재산보험은 뻔하고 너무 어렵게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차례를 한번 보시면은 앞에 보면 표준보험 약관이라고 해서 앞에 내용 있잖아요. 뭐 재산보험 정의, 알리름 뭐 쭉 해서 그 상해보험까지 쭉 나오는데 그 앞에까지 그 이제 표준보험 약관 해서 그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게 이제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할 게 그 후유장애 나오잖아요. 70페이지 후유장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손보험 나오죠. 실손 의료보험. 107쪽부터 140쪽 쭉 나오는데 실적으로 실손도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보면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한 10분만 얘기하다 갈게요. 여기를 보시면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표준보험 약관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거를 한 반 정도 한 10강에서 15강 정도 표준보험 약관을 할 건데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계약법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살 조금만 붙이면 되는 거고 생소한 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탁탁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만큼, 양은 적지만 이만큼 비중이 큰 게 후유장애. 후유장애. 그게 20점에서 30점 나와요. 20점에서 30점. 매년. 그 다음에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그것도 20에서 30점. 그 나머지 뭐 질병이라든지 간병보험은 거의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거다. 간병보험은 요거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걸 강의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계약법을 하셨으면은 이제 쉽게 따라오는데 계약법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힘들어 해도 버려도 된다, 솔직히. 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이 두 개만 해도 60점이에요. 50점에서 60점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 작년만 빼고 평균이 저희가 4과목 평균이 50점 초반뿐이 안 돼요. 초반, 중반. 거의 55점이면 거의 합격이고, 올해죠, 올해. 올해만 해도 한 58점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55점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 둘, 셋, 4과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의학하고 우리 책임근제, 그 다음에 저희 재산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요거 해서 55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3개를 50점만 맞고 나머지를 70점 맞으면 돼요. 근데 이게 돼요? 나 50점만 맞을게요. 돼요? 공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만큼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50점 맞으려면 책만 해도 50점 맞아요. 여기 책, 교재만 해도 50점 충분히 맞고 여기서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딴 거 뭐 민법 찾아보고 딴 거 판례 보고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되고 나는 뭐 공부를 2년, 3년 했다.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럼 판례 찾아서 하셔도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2차 한 4개월 공부할 거요? 그렇죠? 더 하실 거예요? 거의 1차 3개, 2개월에 3개월이고 거의 요 정도 빠르면. 근데 4개월, 6개월 정도 잡죠, 우리 2차. 어차피 11월부터 했다고 치면. 그죠? 6개월 잡으면 얘네들 해봐야 2달에 모자라요. 근데 기본서 이거 한 달 만에 기본서 보기도 벅차요. 실적으로, 솔직히. 근데 여기에 이 책 교재 외에 뭐를 한다?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50점만 맞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공부를 50%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 과목 있잖아요. 얘는 지금 얘기한 거
후유장애하고 실손의료보험만 해도 50점, 60점이 가능해요. 근데 나는 전략 과목을 얘를 70점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표준보험 약간 앞에 할 거예요. 그거를 좀 깊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70점 이상 나오는 거고, 아이 싫어 나는 그냥 얘 60점만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후유장애랑 실손보험만 하실 거예요. 얘네 문제만 계속 풀면 돼요. 공식 없어요. 공식 나오긴 했죠. 뭐 급여는 20% 준다, 뭐 3만 원을 뺀다, 30% 비교한다 하는데 처음만 어렵지 공식이 하나예요. 그거. 처음이나 어렵지 두세 번 풀면은 괜찮고 문제를 많이 풀면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한 문제를 계속 푸세요. 아마 계속 풀어도 계속 틀릴 거야. 숫자가 계속 틀려요. 여러분 해봐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기출문제 갖다 풀 거예요. 기출문제 한 10번 풀어봐야 돼요. 왜냐? 한 번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50만 원이다. 두 번 풀면 50만 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처음엔 내용을 몰라서 안 나오고 두 번째 계산이 틀려요. 우린 계산기 안 가져갑니다. 이거 진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1차에서 두 자리 곱하기 안 된다. 지금 비웃지만 실적으로 시험장 가면 급하고 막 정신없는데 막 두 자리, 세 자리 여기에 35% 곱하고 난리 납니다. 이거 1억 5천 어떻게 쓸 건가?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중요해요. 남들 이렇게 쓰는 동안 혼자 이거 쓰고 있어요. 진짜 이거. 근데 얘가 이거 한 번만 나오나? 한 5번, 6번 나오면 1억 5천, 1억 5천 이거 000 하다가 끝납니다. 진짜. 시험장에는 요이 땅 90분 동안 요이 땅 하고 이걸 딱 내려놨을 때 5분 남겼다. 합격. 근데 만약에 30분 남았다. 당연히 불합격. 근데 거의 못 풀어요. 한 문제, 두 문제 못 풀고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실손을. 왜냐 앞에 표준보험 약관을 너무 예쁘게 써. 다. 청약에 대해 쓰시오. 목차 잡고. 의, 관련 문제, 서론, 소론, 결론 그거 쓰고 있어요. 10점 문제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분 남겨놓고 후유장애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평소에 다 풀려도 마음이 급하니까 안 돼요. 시험장 가면. 실손보험도 맨날 했는데 안 돼요. 실손은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뭐 24년 1월 1일 날 뭐 병원에 갔다. 의원에 갔다. 뭐 2월 1일 날 뭐 병원에 갔다. 3월 1일 날 뭐 종합병원에 갔다. 요거. 그러면 얼마 풀면 되거든요. 얼마.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게 풀리는데 급한 거야. 그 나중에 다 더했는데 금액이 틀려. 막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지워야지. 지금은 웃죠. 들어가면 땀 질질 나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혼자 쓰려면 괜찮은데 옆에서 시끄러워요. 대부분 떨어질 사람들. 진짜 반 이상 떨어져요. 우리 거의 2,000명 중에 300명이니까 거의 반 더 떨어지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경험 싸움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오늘 그냥 쓰겠다.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냥 괜찮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현역 막 시끄러우니까 막 딴에 나는 1번 풀고 있는데 막 넘기고 있어.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볼펜도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하면서 볼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쓰는 거 있어요, 우리. 그거 써요. 써요. 얘기했죠, 그거. 그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하는데 실적으로 제가 이제 표준보험 약관을 오늘부터 쭉 갈 거예요. 갈 때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제가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2문제 3문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달달 외우는 걸 넘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시험 문제는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오거든요. 좀 바꿔서 나오겠죠. 예를 들어 고지의무 배웠죠. 직역했잖아요. 651조 막 해가지고 했어요. 하여간 1차에서 다 하셨는데 그런 거 기본 딱 아는데 실적으로 얘가 뭐 매달 며칠 날 검진을 받았는데 뭐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만약에 고지의무로 강의했으면 배운 거잖아요. 이거 조금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만약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할 3채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다예요.
표준보험 약관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할 거고, 나 너무 복잡해. 포기하세요. 이거 2개만 하세요. 진짜 포기하란다고 그래서 진짜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까지 비중이 여기다 돌아. 제 말은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해서 제가 이거 따로 말씀을 드리고, 요거 실손은 계속 풀 거예요, 저랑. 문제풀이 했어도 할 거고, 모의고사 계속 할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에 반복. 그리고 실손보험은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나오는 게 뭐냐면 1번 아니면 통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갔냐 그거고, 거기서 특징이 하나씩 잡아요, 걔네들이. 그리고 변명 같은 거, 면책하는 거, 이제 좀 이슈화되는 게 있어요. 면책 같은 거는 우리나라 뭐 백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슈화되는 것들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위주로 하시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략 과목으로 하셔도 돼요. 되셨죠? 됐습니다. 이제 자, 책을 보시고, 자,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교재 위주로 하다가 교재하고 좀 설명할 거는 여기를 띄워가지고 제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교재랑 같이 보시면 되고, 또 숙제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네, 그래요. 이제 하셔야 돼요. 숙제 하셔야 돼요. 네, 일단 5쪽 좀 페이지 5 보면은 이제 재산보험 나오잖아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재산보험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재산보험인데 재산보험을 몰라요.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말해요. 상해, 질병, 간병, 하나, 둘, 셋, 재산보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거 무식한 거고. 자, 재산보험 뭐냐면, 자, 쉽게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요 정도 아시죠? 생명보험. 자, 생명보험 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원래 원조는 손해보험이에요. 해상보험에서 시작을 했는데, 손해보험은 나중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권 찾고 막 그럴 때 루터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영국에서. 그죠? 처음에 이제 손해보험이 있다가 얘가 생명보험 나중에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요치 않지만 얘가 22년, 얘가 22년, 21년. 솔직히 얘가 먼저 들어왔지만 원조는 얘니까 그냥. 얘가 이제 쭉 와서 얘는 발전을 이렇게 하는데, 얘는 발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얘들 발전이 탁 되는 거야. 적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 이거. 재산보험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손해보험이 어떻게 해요? 배 아프잖아요. 같이 먹고 살자 해서 다 뺏어온 거예요. 이렇게. 뺏어온 게 아니고, 여기 주고 너 가져라. 실손 원래 손해보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보험 하면 정해진 것만 준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단비, 사망 이런 거, 죽으면 얼마. 이게 생명보험이거든요. 얘는 손해본 것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손은 손해본 거, 병원비를 낸 것만 주잖아요. 손해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얘 것 좀 뺏으려고. 얘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험료 할 때 그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배우실 거예요. 순보험료 해가지고. 거기에 얘는 적립보험료가 적립. 저축. 얘는 뭐 10만 원만 하고 소멸성이에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얘 10만 원이면 얘는 한 50만 원. 그리고 얘는 1년, 얘는 평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에 돈이 많잖아요. 보험료 쌓이는 게. 그래서 지금은 말고 옛날에 투자하면 다 이익을 봤어요. 옛날 7, 80년.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쭉 올라가니까 얘가 배 아프니까 같이 먹고 살자 해서 재산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다 줘도 이거는 안 된다.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 있잖아요. 그것만은 안 준다 했는데 그것도 뺏어와요. 근데 그냥 줬냐? 조건을 붙여서 줬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는 매년 1차에서 나오고 2차에서 맨날 나왔어요. 2억 이상 안 됐냐? 적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근데 80세까지 세계니까 80세.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뺏어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엄마가 기준이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의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에요. 애매하거든. 그래서 회색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3세대 보험. 그래서 제3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이루어졌네. 우연찮게 3개네.
그래서 이제 재산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왜 재산보험이야? 그러니까 야, 상해, 질병, 간병 세 개잖아. 재산보험. 여러분 그러면 살짝 웃어줘요. 누가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야 그게 아니고 재산보험이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차에서 많이 나와요. 손사이론에서 나오는데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이제 손사이론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재산보험은 딱 봤더니 그냥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이네.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해서 재산보험을 하는 거고 특징이 있어요.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 보험사고 객체가 자연인은 우리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 사람 피보험 이익이 부존재한다. 하지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산보험 할 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보험 안에 손해보험 있잖아요. 그죠?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조금 성격이. 걔네들은 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없네. 예. 그러면 얘가 피보험 이익,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어떻게? 돈으로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얘도 없는 거죠. 그죠? 보상 한도가 있고 그 보상도 어떻게 얼마. 야 진단비 얼마, 너 안 걸리면 얼마. 딱 이렇게 주잖아요. 얼마. 근데 손해보험은 얼마 있어요. 그냥 손해 난 거 얼마냐 그거지. 정해진 거 주지 않았잖아요. 멋지게 말하면 평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책에 있잖아요. 중과실 사고 담보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했죠. 고의 중과실은 면책이라고 했죠. 계속 입에 발린 거. 어디서? 손해보험에서 고의 중과실 면책. 근데 얘는 중과실을 한다네. 고의는 없죠.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열어놔야 돼요. 자살이 고의에 아니에요? 예. 근데 해주잖아요. 2년이 지나면. 또 이제 조건이 있지만. 그러니까 좀 얘 공부할 때는 너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열어놓고 하셔야 돼. 원칙은 그렇지만 아유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과실 사고 담보한다는 건 나중에 자동차 보험에서 자손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자손.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 걔가 중과실로 들어가요. 음주하죠. 음주 무면허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고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해줘요. 왜냐? 자손은 우리 상해보험이에요. 상해보험이라서 해줘요. 나중에 다 배울 거 거기서. 그래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용어 정리 보면은 뭐 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수익자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일단 수익자 나오면 누구다? 생명보험이다. 돈을 받는 사람. 왜? 손해보험에서는 나의 건물이 손해가 있을 때 돈 받으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있는데 얘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돈을 받으러 간다.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를 지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 얘 이제 약간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지정했냐면은 사망일 때만 대부분이 사망일 때만 지정을 해놔요. 보험 수익자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모든 보험금 누구한테 가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조금이나 다 보험금은.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사망일 때만 수익자한테 주는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요. 웬만한 보험은. 그러니까 그렇다.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얘에 관련된 거 되게 많았죠.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사망보험은 생명보험 그거 괜찮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계약법을 했으면은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계약법 안 하신 분은 좀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냥 이렇다. 진단계약은 생명보험에서 많이 있죠.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병이 있냐 없냐 그거를 많이 한다. 그게 진단계약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험 지급사유 관련 용어 있잖아요. 상해, 중요한 사항, 평균, 공시, 이유로 해가지고 일단 상해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근데 말이 어렵잖아요. 원래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만 맞으면 돼요.
근데 얘는 말을 풀어놨죠. 봉기인과정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다. 얘는 이제 생명보험 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손해보험에서는 그냥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맞으면 그걸 맞히면은 보험 사고다. 그 증명은 누가 할까 이거? 계약자가 하겠죠. 야 이거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 사고야 돈 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상에 보고 위에 보면, 우수, 의족, 의안, 의치, 이렇게 있죠. 맨 위에, 그쵸? 근데 뒤에 보면,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신체 보조 장구를 제외하고, 그 인공 장기나 의치 등 신체에 이식하여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죠? 임플란트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 임플란트하고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노인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틀니 같은 거고 그 비교하면은 어디선 보상을 해주고 어디선 안 해줘. 둘을 뭐냐면 틀니 같은 건 부착이 되잖아요. 내 인체가 아니래. 신체의 일부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고 임플란트를 껴놓으면 뺄 수 있나요 그거? 뭐 양치할 때 빼서 꼈다 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거 신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자격증 따서 실무에 나가면 이거 왜 안 줘요?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임플란트니까 줘야지 이러지 마시고 야 일로 와봐. 여기 껴서 너 이거 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인체야.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하시면 돼요. 임플란트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냥 전에 한번 옛날에 한번 나왔었나.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 하면 상에 있다. 이 중요한 사항. 자, 올해도 나왔었죠. 중요한 사항.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매년 나오는 게 중요한 사항. 중요하니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냥 아무거나. 뭐가 중요해요? 얘 중요해요? 얘 중요해요? 그죠? 모른다 그랬죠? 그냥. 대신에 뭐예요? 내가 이걸 알았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보험자 입장에서 똑같아. 이놈이 위험이 이렇게 컸으면 내가 보험을 내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자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그냥 이 조건이면 계약을 안 할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쓰실 거예요? 답안지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차는 아는 건 돼. 실무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걔네들은 다 써요, 뭐를. 근데 다 떨어져. 왜냐? 쥐만 알아. 근데 우리가 내가 알면은 감독관 이제 출제위원한테 내가 안다는 거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난 되게 많이 아는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 실무에서 맨날 하는데 지금 중요한 사항에다 쓰시오. 나왔어요. 5점인가 10점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1강이니까 이제 산으로 계속 갈 건데 우리가 지금 이론 하는 거잖아요. 이론은 뭐냐면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지금 막 배워서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거고 문제풀이는 실적으로 내가 진짜 아냐 모르냐 그걸 판단하고 계속 모르면 계속 연습하고 하는 거고 모의고사는 내가 아는 거 어필하는 거예요. 출제위원은 나 이만큼 아니까 뽑아주세요. 거기서 예쁘게 뭐 글씨를 예쁘게 쓰든가 뭘 하든가 아니면 목차를 잡고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와서 멍하니 있다가 문제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서는 기초과정 하잖아요. 나중에 심야 문제할 때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이때 뭐 하는지 알아요? 그냥 앉아있다 가요. 저기다가. 그러다 막상 모의고사 때 왜냐 이때는 한 달 남거든요. 시험 보기 한 달 남았으니까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아는 건 없으니까 이때 밤을 새서 공부를 해요. 뭘 공부하냐? 이걸 공부하면 얼마나 예뻐요. 전국에 이제 학원에 모의고사를 다 모아요. 100장 됩니다. 100장. 그거 공부해 한 달 동안.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한 문제 두 문제뿐이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시험장 딱 가요. 많이 봤어. 쓰지를 못해요. 진짜 아는 것도 못 쓰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나오면 시험 끝나고 나오면 문제 쉬웠다 그러지. 쓰긴 다 썼거든. 쓰긴 다 썼거든. 대부분 장수하시는 분이 특징이 이거예요. 특징이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그냥 시간 재놓고 실적으로 시험 보는 것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놓고
그럼 저한테 내가 첨삭을 해드리잖아요. 이건 이랬으면 좋고 이렇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게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가까운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 목차를 잡고 목차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써도 되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사칙 저기 유가 원칙 있잖아요. 누가 언제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의의 쓰고 내용 쓰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를 목차 잡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 전에는 어떻게 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의, 의 관련 문제 뭐 이걸 했을 때 뭐 역량, 소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목차 잡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 의미 필요 없어요. 요새는 그냥 중요한 사항이다. 요거 알았으면 기억한다. 똑같은 조건 안 한다. 그 내용만 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이 이렇게 안 나와요. 옛날은 그냥 상해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10점. 요새는 안 나와요. 이렇게 가로를 쳐야지. 요거 이렇게 가로를 치겠죠. 이렇게 가로를 쳐서 요거 2점, 1점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크게 통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되시죠? 이건 안 나온다고. 이건 안 나온다고요. 네. 네. 나중에 그 파트 가면 시험에 나오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첫 시간에 좀 중요한 거 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그냥 이런 거구나. 용어가 이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이 봤잖아요, 이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이거고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얘는 통지의문, 고지의문 할 때 또 나와요. 얘는 중요한 사항 계속 나오고 요 내용만 알면 되고 평균 공시 이율 나오죠. 플러스 1% 해가지고 올해 나왔죠. 올해. 자꾸 작년이래. 한 달 남았는데. 24년도에 나왔어요. 평균 공시 이율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청약 철회라는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사망보험금 나면 사망보험금. 일단 사망보험금 하면은 그게 15세 이거 나와야 되는데. 15세 미만. 절대적인 무효. 이거 나와야 돼. 사망보험 하면. 그러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생명보험에서는 일반 사망하고 재해 사망이 있대요. 손해보험은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이 있대요. 구분 짓지 마세요, 그냥. 얘네 죽으면 준다. 자살 갖다 많이 써. 자살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죽은 걸 자살이라고 그래요. 손해보험에서는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안 줘.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2년이 지나면 줘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어떤 걸 주냐. 여기 보면 일반 사망이에요. 재해 사망이에요. 자살은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재해잖아. 그거 따지지 마. 그냥 거기는 그냥 일반 사망을 주거든요. 근데 왜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자살도 준다. 사망보험 준다. 그리고 손해보험도 준다. 되셨죠? 그걸 너무 구분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사망 간주에서 이제 전에 나왔었거든요. 요거 한 두세 번 나왔었어요. 간주해가지고 요건 실무할 때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진단서를 받아요. 근데 진단서, 사망진단서 여기 보면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실종선고를 해가지고 그걸 받거든요. 최소한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뭔지는 알아야 돼. 지금 거의 이제 조선시대에 나왔던 거 지금 거의 안 나와요. 못 봤어요. 최근에 10년 안에 안 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조금 이따 할 상속 있잖아요. 대습 상속 배울 건데 그거 나와요. 올해는 그 연습해. 그게 3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왔고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25년도 자꾸 나와요. 25년도 같죠. 25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서 나오면 대습 상속 그거 계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 상속해서 배우는데 겹쳐요. 근데 저희가 좀 쉬워요. 쉬우니까 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사망을 간주한대요. 사망 간주해가지고 사망 진단서가 있어요. 사망 진단서는 일단 사망 진단서면 의사가 병원이 아니고 환자가 병원에서 죽은 거예요. 의사 앞에서. 꼭 병원에 안 죽어도 집에도 죽어도 의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망 진단서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있을 때 사망하고 생존.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보다가 운명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망 진단서고 우리 대부분 이제 사체 검안서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중에 와서 돌아가셨네요. 질병 뭐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우리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방에서는 다 이거였죠. 이거 사채 거만서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다 돌아가시면 의사 불러다가 진단서 끊잖아요. 그리고 실종사고는 이제 실적으로 얘네들 뭐예요? 사망했네, 생존했네. 이거는 시체가 시체라 그럼 좀 그러네.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셨나 되는데 얘는 뭐냐면 없어. 이게 시신이 없는데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보면 실종 있잖아요. 특별 실종, 일반 실종 있는데 얘가 집 나간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또 아니면 얘가 전쟁터에 갔는데 1년 동안 못 찾은 거예요. 아니면 요새 많았었잖아요. 전에 이제 지하철에서 그렇고 여기 뭐 이태원에서 그렇고 그쪽으로 거기는 이제 시체 하여간 찾았지만 옛날에 대구 있잖아요. 거기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때 하는 게 인정 사망이라고 그래서 관공서 이런 데 수해 막 이런 것들 걔네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간은 걔네들이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원래는 밑에 뭐 1년, 5년 있는데 특별 실종은 그냥 1년 있다가 법원 가서 얘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면 꽝꽝꽝 해서 그때부터 사망이 되는 거고 일반 실종은 5년 지나가서 법원 가서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해서 10점짜리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사망 시 수익자 지정 있잖아요. 이것은 좀 봐야 돼요. 이제 외울 게 아니고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하냐면은 같이 나오나 이게 뒤에 자,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사례 문제로 나와요. 자, 지정호 병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 A씨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뭐 변경을 안 했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이제 실제 기출문제는 얘가 자살했다. 자살한 이유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열받아서 뛰어내렸다. 그거랑 얘가 하나 생각 안 난다. 하여간 두 가지 사례돼가지고 얘는 뭐 보상이 되냐 안 되냐 따져주면 되거든요. 얘가 자살이냐 아니냐. 열받아서 떨어진 건 자살이 아니에요.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거 심신미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무자들은 바로 나오는데 학생분들은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야 돼요. 그냥 지금은 이거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1차 거예요. 1차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그럼 지금 봐도 돼요. 괜찮아요. 봤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아는 거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이것들은 2차. 그러니까 2차 만약 50점 정도가 우리가 표준보험약관에서 나오잖아요. 단답형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응용하는 게 50% 이상이 응용돼. 얘 중에. 지금처럼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심신미약일 때 어떻게 하냐. 수익자 지정을 안 했는데 죽었어. 어떻게 누구 줄 거냐. 근데 만약에 3명 중에 1명이 슉 죽였다.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편하죠. 이게 진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판례고. 근데 제가 판례에서 다수의 수익자가 있을 때 한 명이 고의는 어떡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려워서. 판례 얘기를 빼고 그냥 제가 얘기했죠. 하나, 둘, 세 명인데 한 명이 피보험자를 죽였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거거든요. 그거 한번 시간이 자. 그래서 수익자 지정 후 변경 전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자, 계피수가 있어요, 지금. 계피수. 얘를 지정할 때, 그냥 저거를 하죠. 자,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얘는 돈 낼 의무, 권리는 첫 번째는 해지환급금이나 만기의 환급금 있잖아요. 만기 됐을 때 돈 받는 거, 얘가 받는 거잖아요. 지가 돈 냈으니까. 그리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얘 지정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빼고 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제일 크죠. 그렇죠? 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얘. 언제? 아무 때나. 대신에 얘한테 얘기하라 그랬죠. 보험회사. 그렇죠? 보험회사 얘기를 하면 돼요. 얘한테 야, 보험회사야. 나 수익자 원으로 할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자, 지정을 했네요. 지정을 했는데 얘가 죽거나 얘가 죽었어요. 얘가 죽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죽으면 보험 사고죠? 그럼 보험금이 나오겠죠? 누구한테 나온다? 당연히 얘한테 나오겠죠. 그렇죠? 요건 되죠. 수익자가 돈 받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이런 경우 없잖아요.
자, 얘가 원래 얘한테, 야, 얘가 수익자 1, 야, 근데 얘가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얘한테 바꾸려고 그래. 2로. 문제는 얘가 가서, 야, 수익자 2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도중에 수익자, 이렇게 하는데 죽은 거야, 얘가. 뭐야? 보험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 얘한테 준다 그랬죠, 얘가. 그쵸? 왜냐? 얘는 얘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수익자는 얘지만 얘는 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수익자 1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한테 가서 내가 진정한 수익자인데 왜 얘한테 돈을 줬냐? 따질 수 있다, 없다? 개기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대항할 수 없다. 개기지 못한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요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 상관없는 거예요. 꼭 이거 질문하더라고. 이거 어떻게든. 얘한테 하면 돼요. 뭐 부당급여 저기에 소송 가서 뭐 하면 되는데 우리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도 판례고 시험 문제고 세 번째는 수익자 3가 나오죠. 이렇게 얘가. 자, 보험상 상관이었어. 야, 1, 2, 3, 2, 3. 3. 야, 수익자 3명이야. 아들 3명, 딸 하나. 아니,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된 거 괜찮아. 근데 얘가 이러면 안 되지만 얘를 고의로 이것도 이제 판례예요. 원래 진짜 죽인 거예요. 죽였어. 죽였다. 그러면 보험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1차도 매년 나오고 2차도 가끔 나와요. 그렇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결론. 원래 9천만 원일 때 원래는 얘가 딴 사람한테 죽으면 3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원래는. 근데 얘가 얘기해줬죠. 고의를 저지른 사람은 얘 거만 안 나가는 거예요. 민법하고 틀려요. 우린. 민법하고 틀려요. 얘 거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3천 주고 지가 3천 갖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 거만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질문해요. 왜 얘가 3천을 가져요? 저도 몰라요. 법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9천이면 얘 3천. 그 3천은 얘만 안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 말로 하면 돼요. 이제 말로. 자, 다수의 수익자. 하나, 둘, 셋이 다수의 수익자 중 한 명의 수익자의 고의로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의는 어떻게 된다? 그 수익자 거만 빼고 지급된다. 됐죠? 말로 하면 어려워.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편한데. 자, 다수의 수익자 중 한 명의 수익자의 고의를 저지른 사람 거만 안 준다. 거기까지. 됐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일단 수익자 지정후 변경 전에 지정됐어. 얘 변경 전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오케이. 됐죠? 수익자 사망 시 어떻게 된다? 수익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계약자는 또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바꾸기 전에 얘가 죽거나 얘가 죽으면 얘의 상속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이거. 자, 이제 책을 보시면 자, 이제 상속분 나왔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어요. 그림으로 외워놓으면 돼요, 그림으로. 이걸 말로 하면 헷갈려. 됐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상속순위가 나오냐, 상속순위. 요것도 나왔었죠? 계속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요게 나와요, 이제. 자, 이제 상속. 돈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죽은 사람한테 돈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또 같은 아내인데? 그죠? 아빠가 있고, 와이프. 거의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잖아요. 원래 남편, 와이프 이렇게 쓰는데, 자식이 있고, 아들, 딸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상속이죠? 얘가 죽었을 때, 얘 돈 누가 갖냐? 그거잖아요. 상속이. 그래서 어떻게 갖냐? 결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비속이란 건 밑에. 아들이 갖는 거야. 1순위.
아들. 얘는 일단 안에는 일단 제껴놓고 자, 첫 번째는 비속 밑으로 간다. 됐죠? 두 번째는 비속이 없어. 존속 위로 부모님. 그러면 얘에 이렇게도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속 위로 간다. 근데 존속도 없고 여기도 없어. 그럼 누구한테 간다? 사촌. 여기 있죠? 근데 대부분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세 번째. 그럼 와이프는 어떻게 돼요? 와이프. 와이프는 전제가 뭐냐면 비속과 동등. 종속과 동등. 자, 다시 얘기하면 자, 비속이 있어요. 만약 돈하면 얘가 하나만 가자. 이거 복잡. 아들이 있잖아요. 비속이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갈 거를 얘랑 똑같이 갖는 거예요. 됐죠? 계급이 똑같다는 거야. 계급이. 있죠? 대신에 얘를 어떻게 한다? 5화를 가산해 준다. 5할. 0.5. 5화를 가산 더 준다. 얘 1 가지면 얘 1.5로 준다. 되셨죠? 그 만약에 얘가 자식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간다? 종속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위로. 얘하고 동등한 순인데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2개 하지 말고 하나만 아빠만 있을 때 얘가 1이면 얘도 1.5. 와이프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비속만 있을 때 비속하고 동등. 순위는 똑같은데 1.5 더 갖는 거고 0.5죠. 만약에 비속이 없으면 존속만 있으면 얘하고 갖는다. 동등한 순위인데 어떻게? 똑같이 1.5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도 없고 얘도 없다? 얘가 갖는 거고. 되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이것까지는 안 가. 우리 시험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안 나오죠. 우리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하고 쉴 거예요. 대습 상속. 책에 있나? 요거 중요해요. 요거 됐죠? 이거 넘겨요. 자, 이제 대습 상속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상속 나오면 예쁜이 안 나와요. 그냥 상속은 너무 쉬워. 누구 줄 거야? 그럼 자식. 와이프 있으면 같이 동독이니까 1.5를 더 주고 계산 문제 풀면 되고 자식이 없으면 부모 있을 때 와이프랑 같이 한다. 되시죠? 근데 얘는 뭐냐면 자, 어려워. 말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도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속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직속 비속은 배우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공동 상속이 되는데 이를 대습 상속이다 한다.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저도 모르겠는데요. 지워요. 자. 다음 중 대습 상속의 발음단데 대습 상속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이게 아니고 얘가 뭔가 하고 얼마냐, 누구한테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누구한테 가냐. 자 보면 자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여기 좀 와야 돼 나는. 자 부모가 있어. 부가 있고 뭐가 있죠? 그렇죠? 자식이 있어요. 자식 아들이 있고 얘는 딸이 있어. 딸. 근데 얘도 뭐 장가를 갔겠죠? 뭐 아들, 딸이 있겠죠. 됐죠? 여러분,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들, 딸, 얘도 손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됐죠? 요거 이해 가죠? 요거. 자, 부모가 준 거예요. 부모가. 얘 입장에서 부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만약 얘가 1억이다. 그러면 여기 얘랑 공동이니까 1대 얘 치우고 1대 1.5 이렇게 주겠죠. 이것도 계산해봐요. 이거 계산 안 될 거려? 이거 계산해봐요. 지금 몇 분의 몇인가? 안 나온다니까.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 나오는데 이거 계산해봐요. 빨리. 1대 1.5 이거 계산해봐. 안 나온다니까. 얘를 다 더해요. 그러면 얘는 4.5. 그러면 7이 아니네? 이 3.5잖아. 3.5. 3.5죠. 3.5분의 1 아들. 3.1. 3.5분의 2
3. 3이요? 1.5. 우와. 이거 돼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한번 해봐요. 예. 한번 해봐요. 해야 된다니까, 이거. 시험장 가서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1대 이렇게 쓰거나 아요, 모르면. 이렇게 한다. 됐죠? 그러면 1억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 아유, 첫 시간부터 그냥. 됐어. 예,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이면 어떻게 한다? 1대 1.5로 준다. 1억 하지 말고 7억. 7억 할 7억. 7억. 피상속이 이제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 줄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7억을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 2억, 3억. 됐죠? 그러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네? 그쵸? 너무 스트레치 받지 마세요, 이거. 괜찮아. 이게 뭐야. 한번 해볼까? 풀어줘요? 의미 없어, 그냥.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한번 해요. 예. 자, 1대 1.5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A, B, C잖아요. A는 전체 다 더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5분의 1. 그쵸? 그러면 3.5분의 1. 됐죠? 여기 되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1을 해요, 양쪽에. 그러면 7분의 2 나오죠. 얘도 똑같아요. B도 다 더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5분의 1. 똑같구나. C를 하지, C를. 1.5분의 얘는 1.5잖아요, 여기. 그러면 3.5분의 1.5죠.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은 7분의 3. 됐죠? 제가 이거 두 자리 곱하기 얘기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바로 3명 7분의 3, 2명이면 5분의 2, 5분의 3. 바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요.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됐죠?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자 2억, 3억을 주는 거야. 이건 괜찮아. 이 정도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얘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얘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이거 먼저 죽은 이해 안 될 건 뭐 있어. 그럼 얘도 배우자가 있겠죠, 여기.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배우자가 시집을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산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계속 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계속 산 거예요. 근데 막상 죽었더니 뭐야? 아들이 죽었으니까 네 안 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남편이 죽었어도 제가 안 하고 부모님하고 사는 게 시부모님이죠. 같이 사신 분 있잖아요. 그럼 얘 나중에 상속받을 때 야, 너 먼저 죽었으니까 안 주고 얘한테 다 주고 얘랑 1대 1.5 하자.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이랬을 때 대습 상속이에요. 얘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다. 대습 상속.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원래는 7억인데 얘가 살아있으면 2억, 3억을 줘야 되는데 얘가 죽어서 얘가 뭐 4억, 3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얘가 살아있었을 때 2억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한테 2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한테 2억 주고 3억 주고. 되죠? 이게 대습 상속이에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직계비속이잖아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죽은 거예요.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미리 죽은 거예요. 이랬을 때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대습 상속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몰라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 가계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얘가. 얘 시집 가면 안 돼요. 얘 시집 가면 안 돼. 만약에 얘 시집 싹 갔잖아요, 딴 사람. 그러면 끝이에요, 끝. 여기 아들 있잖아요. 여기 딸 있고 자식 있는데. 같은 비속이잖아요. 그러면 친근이에요. 얘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그래서 시집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그때 했는데 저기가 우리 이제 변호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시집가도 얘가 대신해서 대습 상속을 받으면 된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깊이 들어가고 맞는 얘기예요. 원래 배우자나 얘가 얘 자리를 대신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너무 깊지 마시고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냐면 얘가 먼저 죽어요. 항상 이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죽어요. 이제 예제 풀 건데 항상 죽으면 죽기 전에 얘가 죽어 있어요. 항상 아들이 한 명이. 그렇죠? 그러면 이 죽은 아들 대신해서 얘네들이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2억에 대해서 얘도 똑같이 하겠죠? 1대 1대 1.5. 문제 풀면 돼요. 계속. 풀어볼 거니까 이렇게. 요거 아셔야 될 거. 대습 상속. 왜 옛날에 한 20년, 30년 됐군요. 어디 이제 모 회사에서 대기업의 대기업. 진짜 요거만 하고 끝냈다고 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 비행기를 이렇게 이거 비행기예요, 비행기. 날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누굴 탔냐면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여기 딸. 실제 있었어요, 이거. 대기업 사장 이렇게 간 거예요. 칼기 어디 미얀마인가? 어딜 갔어, 얘가. 가다가 얘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쭉 떨어져서 얘가 다 죽었어요. 실적으로. 이랬을 때 얘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 그래서 난리 난 게 뭐냐면 얘 형이 있잖아요. 형하고 여기 동생들이 내 거다. 대기업이었어요. 거의 지금 한 4개 정도? 삼성 뭐 빼고 있잖아요. 그 정도. SK인가? 그 정도 재벌이 죽은 거예요. 진짜. 다 죽고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재산을 누가 갖냐? 난리 났었어요. 그때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대수상속. 결국 사위한테 다 갔어요. 사위한테 이 재산 다 가고 이 보상금도 얘한테 다 갔지. 대박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 동시사망이라고 나오는데 뭐냐면 얘가 만약에 요거만 해요. 요거만. 자, 3명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부모, 뭐 자가 있는데 같이 죽은 거야. 같이 죽었을 때 얘네끼리는 상속이 전환이 안 돼. 이게 얘한테 갔다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자, 만약에 이게 있어요. 딱 칼기가 떨어졌어. 사고가 났는데요. 얘는 직사하고 얘 직사하고 얘가 아니면 이분이 앰뷸런스 119 와서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요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는 죽고 얘 상속이 다 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죽었으니까 얘 관련된 사람한테 가겠죠. 자식이나 저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 형제자명이 있으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칼기가 떨어졌어. 근데 얘가 죽고 얘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로 가고 그럼 두 번째 죽으니까 일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끼리는 이게 상속이 동시에 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망자 간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죽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동시사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